님들, 오늘 아침 미증시 상황 봤어? 자고 일어났더니 계좌 파란색이던 형들, 오늘만큼은 입가에 미소 좀 돌았을 거야. 그동안 금리니 경기 침체니 하면서 우리 피말리게 하던 시장이 오늘 아주 제대로 불기둥을 뿜었거든. 나스닥은 물론이고 다우, S&P 500까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왜 올랐는지, 이게 진짜 반등인지 아니면 그냥 데드캣 바운스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냥 남들 오르니까 좋다 하고 따라 들어갔다가는 예전 하락장에서 당했던 것처럼 또다시 고점에 물려 고생할 수 있어. 그래서 오늘은 경제 전문가인 내가 오늘 미증시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올랐는지 그 진짜 이유와 함께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지금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하는지 과장 싹 빼고 팩트 위주로 다 정리해 줄게. 오늘 내용 길지만 딱 집중해서 들어봐. 이거 모르면 돈 벌 기회 다 날리는 거야. 본론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시장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숫자부터 찍고 가자. 나스닥이 오늘 하루 만에 몇 퍼센트 올랐는지 알아? 무려 2.5%가 넘게 폭등했어. 최근 몇 주간 18,000선이 위태롭네 만회하면서 빌빌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빅테크주들이 시장을 그냥 멱살 잡고 끌어올린 수준이야.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 가까이 쏘아 올렸어. 엊그제까지만 해도 이제 인공지능 거품 끝났다, 나스닥 17,000까지 후퇴한다는 둥 공포 분위기 조성하던 전문가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시장 분위기가 하룻밤 사이에 공포에서 탐욕으로 확 바뀐 거야. 자, 그럼 대체 무엇이 차갑게 식었던 투자 심리에 불을 붙였을까? 첫 번째 진짜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하던 물가가 드디어 항복 선언을 했기 때문이야. 오늘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CPI 데이터를 뜯어보면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아주 예쁜 숫자들이 나왔어. 이게 왜 중요하냐고? 그동안 연준의 파월 의장이 매번 나와서 했던 말이 뭐야? 물가 확실히 잡히는 거 보기 전까지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말아였잖아. 그런데 오늘 데이터가 나오자마자 시장은 확신한 거지. 아,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릴 명분이 확실해졌구나. 월가형들은 이미 9월, 11월 연달아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베팅을 시작했어. 돈의 가치인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상대적으로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거든. 특히 기술주들은 금리에 엄청 민감한데 오늘 금리 하락 전망이 나오자마자 그동안 억눌렸던 매수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야. 님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야. 두 번째 이유는 고용시장이 아주 기막히게 적당히 좋았다는 거야.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경제가 너무 좋아서 고용이 폭발하면 연준이 물가 잡는다고 금리를 안 내리고 반대로 고용이 너무 안 좋으면 경기 침체 온다고 주가가 빠지잖아. 그런데 오늘 나온 고용 데이터는 딱 그 중간, 소위 말하는 골디락스 상태였어. 너무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차갑지도 않아서 경기 침체 걱정은 덜어주면서도 인플레이션 압박은 주지 않는 수준 말이야. 월가 전문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이거야. 경제는 튼튼한데 물가는 잡히는 상태. 오늘 미증시가 폭등한 건 투자자들이 그동안 머릿속을 괴롭히던 아래 공포, 즉 리세션으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이제 경기 침체 안 오고 연착륙 가능하겠는데? 라고 믿기 시작한 거지. 믿음이 생기니까 돈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니까 주가가 오르는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원리야. 세 번째 이유는 AI 대장주 엔비디아의 귀환이야. 최근에 AI 거품론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 좀 밀렸었지. AI로 돈 버는 기업이 엔비디아 말고 또 누가 있냐, 인프라 투자만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았어. 그런데 오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랑 관련 보고서들을 보면 그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어. 단순히 칩만 파는 게 아니라 이제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분야에서도 매출이 찍히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거든. 님들, 잘 생각해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도 이걸로 뭐 하냐 했지만 결국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애플이 시총 1위 찍었지. AI도 똑같아. 지금은 인프라를 까는 단계고 이제 그 위에서 돈을 버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오늘 시장이 증명한 거야. 엔비디아가 6% 넘게 폭등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형님들도 같이 끌고 올라갔어. 대장주가 살아나니까 시장 전체에 활기가 도는 건 당연한 수준이지. 네 번째 이유는 조금 기술적인 건데 바로 숏스퀴즈야. 그동안 하락장에 베팅했던 공매도 세력들 기억나지? 주가 떨어질 줄 알고 빌려서 팔아치웠던 형들 말이야. 근데 오늘 주가가 예상외로 폭등하니까 이 형들이 멘탈이 나간 거야. 주가가 더 오르면 손실이 무한대로 커지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비싼 가격에 되사서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온 거지. 주가가 오르는데 공매도 세력까지 주식을 사야 하니까 상승에 가속도가 붙은 거야. 불난데 기름 부은 격이지. 오늘 나스닥 지수가 가파르게 솟구친 뒷배경에는 이런 항복 매수 물량이 엄청나게 섞여 있어. 기관 투자자들이 이번엔 틀렸다 하고 매도 포지션을 정리하고 매수로 돌아서는 순간 주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튀어오르게 돼 있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 바로 엔화 환율, 즉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야. 얼마 전까지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게 일본 금리 인상이었잖아.
싼 이자로 일본에서 돈 빌려다가 미국 주식 샀던 형들이 일본 금리 오르니까 놀라서 주식 던지고 돈 갚으러 갔던 사건 말이야. 근데 오늘 시장 분위기를 보면 일본 중앙은행이 당분간 시장 흔들릴 정도로 금리 급격하게 안 올리겠다고 꼬리를 내렸어. 엔화가 안정되니까 이제 다시 달러 자산으로 돌아가도 되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퍼진 거야. 글로벌 유동성이 다시 미국 시장으로 유입되는 통로가 뚫린 셈이지. 다섯 번째 이유는 정치적 배경이야.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잖아. 역사적으로 대선 직전의 미증시는 어땠을까? 정부가 표를 얻기 위해 시장에 돈을 풀고 어떻게든 증시를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강해. 트럼프든 해리스든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 우선주의와 경제 부양을 외치고 있거든. 특히 오늘 시장에서는 차기 행정부의 규제 완화나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기 시작했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들이 쏟아지니까 자본가들이 베팅을 시작한 거지. 정치는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는데 이제 후보들의 정책 윤곽이 잡히면서 시장은 그 불확실성을 기대감으로 바꿔먹고 있는 중이야.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풀매수 가야겠다 싶지? 근데 님들,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야? 시장은 절대 우리 생각대로 순탄하게만 흘러가지 않아. 오늘 이렇게 폭등했다고 해서 내일도 모레도 계속 오를 거라는 보장은 없어. 오히려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크거든. 지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리스크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 첫째,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야. 이건 언제든 유가를 자극해서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거든. 둘째, 부채 문제야. 미국 정부의 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인데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야.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 하락과 함께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그리고 님들, 오늘 상승이 진짜 찐반등인지 확인하려면 거래량을 꼭 봐야 해. 단순히 적은 거래량으로 튀어오른 건 금방 꺼질 수 있거든. 다행히 오늘 나스닥 거래량은 평균치를 상회했어. 이건 기관들의 진짜 돈이 들어왔다는 증거야. 하지만 잊지 마. 시장은 언제든 우리 뒤통수를 칠 준비가 되어 있어. 특히 실적 시즌이 끝나가는 시점이라 앞으로는 개별 기업의 실적보다는 거시경제 지표 하나하나에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거야. 연준 위원들이 입 하나 뻥끗할 때마다 지수가 춤을 출 거라는 소리지.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까? 투자자 유형별로 딱 정리해줄게. 먼저 이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홀더 형들. 축하해. 일단 버틴 보람이 있네. 하지만 여기서 너무 욕심부리지는 마. 본인이 정해둔 목표 수익률이 있다면 오늘 같은 폭등장에 일부는 현금화해서 수익을 확정짓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야. 어깨에서 팔라는 말 알지? 꼭대기 잡으려다 수익 다 반납하지 말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 조절 좀 해줘. 특히 레버리지 쓰고 있는 형들은 오늘 같은 날이 탈출 기회일 수도 있어. 욕심부리다 청산당하지 말고 스스로 정리할 줄 알아야 해. 현금 들고 기회 노리는 형들. 오늘 폭등하는 거 보고 마음 급해서 포모 오는 형들 많지? 근데 님들, 오늘 같은 날 추격 매수하는 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기 중 하나야. 주가는 항상 파동을 그리며 가거든. 오늘 올랐으면 며칠 내로 조정이라는 쉼표가 올 거야. 그때 우리가 받았던 우량주, 특히 반도체나 빅테크 대장주들을 분할 매수로 담는 게 훨씬 현명해. 지금은 확인하는 단계지 도박하는 단계가 아니야. 재테크 초보형들은 종목 고르기 힘들면 그냥 지수 추종 ETF, QQQ나 SPY 같은 거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게 답이야. 미증시는 결국 우상향한다는 그 믿음을 숫자가 증명해주고 있잖아. 오늘 상승의 이유들을 보면 알겠지만 미국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강력해. 잔파도에 흔들리지 말고 큰 흐름을 믿고 꾸준히 투자해봐. 정리해볼게. 오늘 미증시의 폭등은 물가 안정, 견조한 고용, AI의 실적 증명, 그리고 수급적인 요인들이 겹쳐진 결과물이야. 단순한 운이 아니라 경제가 하드랜딩을 피하고 연착륙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탄인 셈이지. 하지만 님들, 시장은 언제나 겸손하게 대해야 해. 내가 오늘 말한 이유들을 머릿속에 넣고 시장을 바라보면 남들이 공포에 떨 때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남들이 환호할 때 냉정하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어. 투자 관점을 기르는 건 결국 이런 팩트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야.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궁금한 점이나 멘탈 흔들릴 때 댓글 남겨줘. 내가 또 밤새서 팩트 체크하고 분석해서 형들 멘탈 잡아줄 영상 가져올게. 이렇게 머니웨이브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머니웨이브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부자 되자. 남들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만의 기준을 세우자고. 머니웨이브 구독자 형들, 오늘도 고생 많았고 우리 다 같이 진짜 부자 되자. 다음 영상에서 봐.